자, 에듀강닷컴 제22회 방송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제3교시 배관 일반 할 차례인데요. 자, 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TV 방송 일정에 보시면 제19회 강의 일정 여기 들어가 보시면 첨부 파일로 있으니까 요 문제 받아서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배관 일반 4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옥상 급수탱크의 부속장치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해서 옥상 급수탱크 뭐 그냥 물탱크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우리가 물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탱크가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이렇게 차 있고 밑으로 이제 물을 공급해 주겠죠. 일반 H2O 물을 공급해 주고 물을 저장하다가 이게 물이 쭉 찼어요. 차서 끝까지 올라가면 잘못하면 이렇게 넘치겠죠.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뭐를 설치한다? 여기다가 요 배수배관 요거를 오버플로어관 자, 오버플로어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옥상 급수탱크의 부속장치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4번 오버플로어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2번 문제. 배수배관의 시공상 주의할 점으로 틀린 것은, 자, 배수배관. 1번, 배수를 가능한 한 빨리 옥 외 하수관으로 유출할 수 있을 것. 뭐, 당연한 거고. 옥의 하수관에서 하수가스나 벌레 등이 건물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것. 맞겠죠?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물망 같은 걸 설치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3번. 배수관 및 통기관은 내구성이 풍부할 것.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 4번. 한냉지에서 배수, 통기관 모두 피복하지 않을 것. 한냉지가 뭘까? 한냉지. 자, 한냉지란 게 뭘까요? 한냉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추운 지방, 추운 지대를 한냉지라고 하죠. 그래서 한냉지에서 배수 및 통기관을 피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얼어버리겠죠. 안에 물 같은 게 지나가다가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고랭지, 배추 뭡니까 그 뜬금없는 말은. 자, 그래서 한냉지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배관을 피복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그 다음 43번 급탕설비 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순환방식은 중력식과 강제식이 있다 해서 급탕설비니까 순환식 당연히 중력식이 뭐겠어요? 중력식 같은 경우는 중력식이 뭐 이런 거겠죠. 위에 이제 탱크를 설치해가지고 급탕 물을 이렇게 흘려내려 보내는 거. 그 다음 기계식 같은 경우는 탱크가 밑에 있으면은 온수 탱크가 밑에 있으면 여기다가 펌프를 설치해서 펌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기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고, 자, 그 다음 2번 배관의 구배는 중력순환식의 경우 50분의 1, 강제순환식의 경우 200분의 1 정도이다. 자, 2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신축 이음새의 설치는 강관은 20m, 동관은 30m마다 한 개씩 설치한다 돼 있는데 강관은 30m가 되고요. 동관이 20m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급탕은 사용 인원이나 사용기구 수에 의해 구한다 해서 맞고, 그래서 3번이 틀린다. 자, 그 다음 44번 도시가스 내 부치제의 액체 주입식 부치 설비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액체를 직접 주입한다 해서 아닌 것은 1번 펌프 주입식,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로 주입해준다. 맞겠죠? 그 다음 적하 주입식, 위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미터 연결 바이패스식, 요것도 있고, 그 다음 4번 위크식 주입 방식, 요거는 증발식 부치제 주입 방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액체 주입식이 아니고 4번 위크식은 증발식 부치 주입 방식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5번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1번 본관, 2번 공급관, 3번 내관, 4번 주관 돼 있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의 종류가 아닌 것. 자, 일단은 뭐 도시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공급소가 있을 것이고
예로 들자면은 대구 도시가스 뭐 요런 거겠죠. 뭐 대성에너지 요런 게 속할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요 정압실, 정압기, 본관, 내관, 요게 도시가스라고 치죠. 도시가스라 치고 요게 LNG겠죠, 당연히. 도시가스가 천연 액화가스니까 LNG가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속하는 정압기가 있을 거래요. 도시가스 정압기죠. 그래서 도시가스 정압기에서 일반 우리 주택에 있는 정압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압기. 그래서 요게 1차, 2차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요 녀석이 안에 있는 시설, 자, 요게 가스레인지, 자, 이걸 G라고 합시다. 그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배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본관, LNG를 직접 만들어서, 자, LNG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정압기까지 넣어주는 게 요게 본관이에요. 본관. LNG를 만들어서 공급 정압기까지 넣어주는 게 본관. 그 다음에 요 공급 정압기에서 여기 주택에 있는 정압기까지 보내는 게 뭐겠어요? 공급이니까 공급 정압기에서 가니까 공급관. 자, 공급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에 있는 정압기에서 우리 가스레인지까지 들어가는 거 뭐겠어? 안쪽에 있다 해서 내관.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LPG를 만들어서 정압기에 보내는 거 공급 정압기예요. 공급 정압기. 공급 정압기에 보내는 게 본관이 되고, 공급 정압기에서 주택으로 보내는 게 공급관이 되고, 그다음 주택에 있는 정압기에서 가스레인지까지 들어가는 게 내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주관이라는 건 없어요. 주관은 보일러에 속하겠죠. 뭐 스팀 주관, 증기 주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정압시설이 아니고 보일러에 속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그다음 46번 관 연결용 부속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나열하였다. 잘못된 것은 1번 관 끝을 막을 때 레듀셔 부싱 캡 돼 있는데, 레듀셔 뭐예요? 레듀셔는 요렇게 생겨 먹었죠.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관이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가는데, 뭐 요게 25A라 치면은 이쪽에 나가는 거는 뭐 한 20A 요렇게 구경을 바꾸죠. 구경을 레듀셔. 근데 1번 관 끝을 막을 때 뭐예요?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캡으로 막던가, 아니면 요렇게 있으면 반대로 이 안쪽에다가 요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막는 거. 요게 부싱이 아니고 요거를 플러그라고 해요. 플러그. 현장에서는 흔히 뭐 메꾸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캡 플러그가 되고, 레듀셔는 구경을 바꾸는 부속 장치가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온수 난방에서 상당 방열 면적이 200m의 자승이고 1시간의 최대 급탕량이 700L/h일 때 보일러 크기 출력은 몇 kcal/h인가? 그리고 단 배관 손실 부하는 총 부하의 20%로 하고 급탕 공급 온도차는 60도씨로 한다. 자, 보일러의 출혈 구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 1회차, 2회차 보면은 1회차나 2회차 중에 한 번 나왔을 거예요. 제가 풀었던 기억이 나니까. 자, 요 출혈이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자, 기억나시죠? 난급배에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 그죠? 난급배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온수 난방에서 상당하는 방열 면적 200m의 자승 했으니까, 자, 온수 난방이니까 방열 면적 줬으면은 표준 방열량 얼마예요? EDR 표준 방열량. 온수 난방은 450, 그리고 상당 방열 면적이 200. 자, 이렇게 하면 뭐다? 난방부하가 되죠. 난방부하. 그 다음에 더하기 급탕부하는 어딨냐? 급탕량이 700L/h라고 했어요. 그럼 GC 델타 T 풀면 되잖아요. 700G. 그
그 다음 곱하기 1 GC 곱하기 델타 T는 어디 있어? 온도차. 밑에 갈로에 나오죠. 60도씨. 그 다음 더하기. 자, 배관부하. 배관부하는 제가 손실이라고 했죠. 배관 쪽은 손실이고 예열도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 손실을 보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1.2가 되고, 여기에서는 예열부하는 따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구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곱해줘야 되죠. 손실 보정이니까 곱해주고, 요거는 큰 갈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식을 구해주시면은 158 400 kcal per hour. 자, 해서 요 녀석이 이렇게 되고, 배관부하가 1.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열부하는 문제에서 주어주지 않았으니까 굳이 뭐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 48번 문제. FCU, 펜코일 유닛이죠. 펜코일 유닛의 배관 방식 중 냉수 및 온수관이 각각 설치되어 냉온수의 혼합손실이 없는 배관 방식은 해서, 혼합손실 없는 거는 사관식이에요. 사관식. 관이 제일 많은 거. 사관식. 관이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혼합손실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45번. 슬리브형 신축 이음새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신축 흡수량이 크며 신축으로 인한 응력은 따르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설치 공간이 루프형에 비해 크다. 자, 신축 이음새 대표적인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게 슬리브형 해가지고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소켓처럼 이렇게 끼우죠. 그래서 열에 의한 신축을 요 공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축을 잡아주는 형태. 요게 슬리브이음. 그 다음에 벨로즈이음이죠. 벨로즈. 자, 이 벨로즈이음은 뭐였죠? 배관이 있으면 이렇게 주름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열에 의해서 신축을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 요게 벨로즈이음. 그 다음에 스위블이음. 엘보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꺾어놓은 형태. 엘보를 여러 개 사용해서 꺾어놓고 요 공간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해주는 이음. 요게 스위블이음이 되고, 그 다음 루프이음 한 게 있죠. 루프이음은 뭐다? 요렇게 오메가 형태로 생긴 거. 그래서 신축 흡수율이 요 녀석이 가장 좋고, 근데 공간도 요 녀석이 많이 먹어요. 흡수력이 좋은 만큼 구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설치 공간은 루프형에 비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루프형에 비해 작습니다. 설치 공간이.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50번. 냉장 설비의 단열 방식에 있어서 내부 단열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냉장 설비 이제 내부, 그러니까 이렇게 장치가 있으면 장치 내부를 단열한다, 뭐 요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사용 조건이 서로 다른 냉장실이 필요한 냉장실. 일단 쭉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단층 건물 또는 저층수 냉장실. 그 다음 3번 층별로 구획된 냉장실. 그 다음 4번 각층 각실이 구조체로 구획되고 구조체의 안쪽에 맞추어 단열 시공된 냉장실 해서 내부 단열이 적합하지 않는 곳. 항공란에서 냉장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요겁니다. 쉽게 말해서 냉장고가 요렇게 우리 세워져 있는 냉장고 있죠. 세워져 있는 냉장고 보면은 보통 문이 2개가 달렸고, 여기는 냉장이 될 거고요, 여기는 냉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위에는 냉동이 되고 밑에는 냉장이 되죠. 그래서 내부 단열이 필요한 거는 요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 여기를 단열한다, 요 사이를 단열한다,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사용 조건이 서로 다른 냉장실에 필요한 냉장실. 맞죠? 냉장, 냉동이니까
여기 사이에 단열을 해야 되죠. 그 다음 2번 단층 건물 또는 저충수 냉장실, 그 단층 한 공간 안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경우 당연히 단열을 해줘야 됩니다. 외부로 열이 발산되지 않게끔. 자, 그 다음에 3번 층별로 구획된 냉장실 해서 이렇게 있으면 층별로 이미 나눠져 있어요. 층별로 1층, 2층 이렇게 이미 나눠져 있다고요. 그러면 굳이 여기 내가 단열하지 않더라도 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는 단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얘가 냉장실이 되든 얘가 냉동실이 되든 이미 층별로 구역이 나눠졌다고. 구역이 다르다고요. 1층, 2층에 따로 설치해놨다. 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는 단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열의 필요성이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단열은 각 실의 온도가 다를 때, 각 실의 사용 용도가 다를 때 내부에 단열을 해주는 형태를 내부 단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층별로 구획된 구역에서는, 층별로 구획된 냉장실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3번이 답이 되죠. 단열하지 않아도 되는 곳, 뭐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 51번 각 기구 또는 밸브별 최저 필요 수압이 가장 작은 것은 당연히 저압용이겠죠. 4번 저압용 순간온수기. 자, 그 다음 52번 사용 가스 온도가 가장 높은 보온재는, 자, 요거는 앞면입니다. 앞면. 1번에 나오는 앞면. 자, 앞면이 대략 400도씨. 그 다음에 2번에 글라스울이 300도씨. 그 다음 경질 우레탄, 얘가 80도씨. 루핑이라는 거는 지붕 만들 때 쓰는 재료예요. 그래서 단열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답이 1번 앞면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보다 높은 게 성면 550도씨. 그리고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단열재 중에 세라믹 파이버. 얘는 1300도씨. 얘는 독보적인 1등이에요. 세라믹 파이버는 무조건 일단 외우셔야 돼요. 제일 사용 온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뭐 성면, 앞면 요 순서로 적어도 요거 3개 정도는 외워달라. 이렇게 순서대로 세라믹, 성면, 앞면, 세서감 요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성면이 550도씨. 맞네. 자, 그 다음 53번 전기난방과 비교한 온수난방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전기난방 방식이랑 비교한 온수난방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기난방 같은 경우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적어드리면, 자, 전기난방, 온수난방. 자, 이렇게 있으면 전기난방은 일단은 고온입니다. 고온. 왜? 물을 끓여서 스팀을 발생시키잖아요. 근데 온수난방은 거기에 비해서 저온이죠. 저온이라고 엄청 낮은 온도가 아니고, 일단 전기난방은 스팀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100도씨 이상이에요. 그럼 저온은, 이 온수난방 같은 경우는 온수잖아요. 물이 데워진 형태. 그래서 무조건 얘는 100도씨 이하예요. 증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고온이고 얘는 저온이에요. 그 다음에 고온이기 때문에 얘는 쾌감도가 낮아요. 왜? 실내에 온도가 높으면은 잔류 미세먼지들이 쫙 떠오른다고, 부유한다라고 하죠. 쭉 떠오르기 때문에 쾌감도가 안 좋다. 얘는 쾌감도가 여기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다. 동그라미 줄게요. 높다고는 하진 않고, 높은 거는 복사난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온이기 때문에 화상의 우려가 있고, 저온이기 때문에 얘는 화상의 우려가 없고, 고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이 곤란해요. 취급하기가 어려워. 일반인들이 만지다 잘못하면 손대고 막 화상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온수난방은 저온이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다. 요 정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그냥 얘는 고온이고 저온이기 때문에 고온, 저온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그 차이점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문제를 보시면 1번 전기 보일러에 비해 온수 보일러의 취급이 용이하다. 자, 저온용이니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동일 방열량에 대해
전기 난방보다 방열 면적이 크다. 동일 방열량에 대해 온수 난방이 전기 보일러보다 방열 면적이 저온이니까 당연히 방열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죠. 클 수가 없어요. 얘는 저온이기 때문에. 저온이니까 열이 발산되는 부분이 작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전기 트랩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전기 트랩은 전기 난방에서만 쓰이죠. 그 다음 4번 난방부하에 따른 온도 조절이 비교적 쉽다. 취급이 용이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틀린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54번 배관의 행거용 지지 철물을 매달기 위해 천장에 매입하는 철물은, 자, 행거. 혹시 행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행거. 행거라는 거 뭘까? 행거. 부반은 행거라는 게 뭘까? 자, 행거. 행거라는 거는 보통, 그렇지. 행거. 매달다. 그렇지. 아, 뭔가 좀 압니다. 부반이, 너 영어도 좀 할 줄 아니? 좀 아네? 그 천장이 요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요런 지지 철물을 딱 매달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관을 매달죠. 그래서 요 위에는 천장이 되고 얘는 배관이 되고요. 그럼 요거를 행거라고 해요. 행거. 근데 이 행거를 매달기 위해서 여기 위에 천장을 뚫어가지고 천장을 뚫어서 뭔가를 매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고정장치를 매설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매설하는 거를 인서트라고 합니다. 행거를 매달기 위한 장치 인서트. 그럼 답은 4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인서트. 자, 다음 55번 역류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역류 방지. 요게 체크밸브죠. 체크밸브. 체크밸브는 대표적인 게 리프트, 해머리스, 풋형, 그리고 한 가지 더 스윙이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더블 디스크형 체크밸브. 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의 사용 온도와 사용 압력은 얼마인가?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2번 350도씨 이하의 100kg per 제곱센치 이상. 자, 그 다음 57번 다음 중 주철관의 접합 방법이 아닌 것은. 주철관이에요. 주철관. 플랜지 접합, 메커니컬 접합, 소켓 접합, 플레어 접합. 뭐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공기조화 좀 배우셨으면 제일 눈에 띄는 거 뭐 있어요? 제일 눈에 띄는 거 플랜지 접합, 메커니컬 접합, 소켓 접합, 플레어 접합. 제일 좀 아닌 것 같은 거. 공기조화를 조금 하셨으면은, 공존행동을 좀 하셨으면은, 대충 눈에 들어오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4번에 플레어 접합 있죠? 플레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플레어링. 자, 플레어링. 플레어링이란 게 뭐야? 동관의 앞부분을 이렇게 살짝 확장해서 요거를 나팔관이라 하죠. 자, 이렇게 나팔관이라고 하죠. 나팔관에다가 요렇게 볼트너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체결하는 방식. 요걸 압착이음이라고도 하고 나팔관이음이라고도 하고 플레어링 이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압축이음. 츤데레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동관에 사용됩니다. 주철관이 아닌 동관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아닌 것이 되고. 자, 그다음 58번 다공질 보온제의 보온 효과는 보온제 속에 어떤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인가? 자, 다공질이라는 말 뜻이 뭘까? 다공질. 다공질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다공질. 다공질이라는 말 뜻이 뭘까? 다공질. 자, 일단은 뭔가가 많다. 뭔가가 많다. 뭐? 공기. 그렇지. 공기가 많다. 물질. 공기가 많은 물질. 그죠? 공기가 많은 물질.
그래서 다공질 단열재라는 거는 공기가 많다라는 뜻이죠. 답은 1번. 그리고 단열효과 가장 좋은 게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우리가 겨울철 추울 때 두꺼운 옷보다 좋은 게 뭐예요? 여러 겹. 그죠? 여러 겹 입으면은 그 여러 겹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옷보다 여러 겹 입는 게 훨씬 더 따뜻하단 거예요. 창문에 삑삑이를 붙이는 이유임. 똑똑한데.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죠. 자, 그 다음 59번. 냉매 배관 중 액관은 어떤 것인가? 냉매 배관 중 액관.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한번 그려보면 되죠. 모르면.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요렇게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나가는 게 A, B, C, D라고 했을 때 A가 고압의 기체가 되죠. 자, B가 뭐가 되죠? B가 고압의 액체가 돼요. 그 다음 C는 저압의 액체가 되죠. 그럼 이 녀석은 저압의 기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액체 구간은 어디야? CD 중에 하나겠네요. CD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압축기와 응축기까지의 배관. 압축기와 응축기까지의 배관. 기체입니다. 기체. 그 다음 2번. 증발기와 압축기까지의 배관. 증발기, 압축기. 기체죠. 자, 그럼 3번. 응축기와 수액기까지의 배관. 수액기 어디 있어? 수액기. 응축기 바로 다음에 수액기잖아요. 수액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당연히 액체. 3번이 답이네요. 그럼 4번은 팽창 밸브와 압축기까지의 배관. 팽창 밸브와 이 압축기까지의 배관은 액관도 있고 기체관도 있죠. 그래서 오답이 되는 거고, 액관은 순수 액관은 여기 응축기와 수액기까지의 구간.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0번. 급탕 주간에서 멀리 떨어진 급탕 전에서 처음에 냉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급탕 주간과 멀리 떨어진 급탕 전에서 처음에 냉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뭘까요? 뭘까? 자, 수전이 만약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수전이 뭐예요?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거죠. 수도꼭지가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치는 거예요. 자, 요게 수전이라고 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급탕을 한다 치고, 펌프에서 뜨거운 물이 요렇게 들어옵니다. 뜨거운 물이 요렇게 들어와서 이제 뜨거운 물이 쫙 나오겠죠. 뜨거운 물이 쫙 나오는데 A, B, C, D 요렇게 수전이 있어. 그러면 온수가 제일 잘 나오는 거 어디야? A. 그죠? 제일 안 나오는 거 D. 그럼 온수를 껐다가 다시 켰을 때, 온수가 식고 나서 다시 키면은 차가운 물 나오는 거 D잖아요. 가장 먼저. 그럼 요 연결 방식이 뭐라고 하지? 직렬 연결이죠. 직렬 방식. 그리고 직렬 방식과 가장 가까운 배관 방식은 단관식. 자, 요 녀석입니다. 어렵지 않죠? 직렬 방식으로 연결한 거랑 가장 비슷한 거는 단관식.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단관식 상향 공급 방식.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직렬식과 가장 가까운 단관식.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공전행동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3교시까지 마쳤고요. 순환은 뭐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급탕 주간에서 멀리 떨어진 급탕전에서 처음에 냉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순환은 당연히 복간식이지. 그래.
순환식, 순환식, 혼합식. 그래서 단관식 같은 경우는 그거죠. 직렬 연결이고 얘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차가운 물이 머물 수밖에 없는 거고, 순환식은 뭐겠어? 순환식 여기다가 환수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뜨거운 물이 계속 돌잖아. 뜨거운 물이 계속 돌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이 고일 일이 없는 거죠. 잠깐 껐다 키더라도 얘는 계속 순환하고 있다고. 보일러는 데워져 있잖아. 그죠? 다시 데워지기 때문에 얘는 차가운 게 나올 수가 없지, D가. 그래서 단관식이 여기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세요? 우리 츤데레가 물어봐가지고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복한식이 짱인 듯? 왜 직관을 쓰는 거임? 싸서 쓰지 당연히. 배관이 덜 들어가니까. 순환식은 펌프도 들어가고. 자, 그래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전행동산업기사 필기기출문제 제3교시 배관 일반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요 강의 이후에는 한동안 제가 강의를 조금 쉴 거고, 쉬면서 지금 책을 다 써뒀어요. 기능사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이 출판되는 대로 다시 이론 강의부터 다시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 잡고 나서 요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 풀기도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 다시 하게 되면은 공지 띄우고 다시 쪽지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초반 이론부터 다시 잡으실 분들은 그때 강의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동안 뭐 기출문제 풀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쉬었다가 뭐 길어봐야 한 달 내지 2달 안에 다시 복귀할 거예요. 책 출판되는 대로 다시 복귀할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